안녕하세요. 메로 마스크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그 영상 남겨드립니다. 오늘은 그 100배의 주식이란 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목 너무 좋아요. 제목 너무 좋고, 그 100배의 주식은 결국엔 장기 보유하고 하면 100배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인데, 그런 주식을 잘 찾아야겠죠. 근데 잘 찾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이제 4편 4개의 영상 올려드렸고 오늘 5번째 영상인데, 오늘 5번째 영상에서는 100배 주식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심리 상태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존버한다고 다 이득을 얻는 거 아니고, 정말 손실이 너무 크면은 버티다가 한 뭐 1%, 0.5%만 수익으로 전환돼도 우리 매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한 마이너스 상태가 많이 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는 어찌됐든 100배는 정말 힘든 일이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또 폭락장이 왔었을 때, 우리 또 조니 대표님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존 봉장이라 그래서 엄청 유명하신데, 그분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마켓 타이밍은 불가능하다. 그 시대 영역이죠.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봤었을 때 예측은 좀 어렵지만,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다 하면은 반드시 그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움직임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영상도 많이 남겨드렸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 소신 투자자들이 남았을 때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돼. 너무나 싸.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 악재로 우량한 기업의 주식인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물론 코로나가 뭐 아주 빨리 종식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는데,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많이 저평가됐을 때 지금 살 수 있느냐, 그런 배짱이 있느냐. 근데 자기가 싸다는 확신이 있고, 이거 적어도 4배 5배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샀어요. 근데 샀는데 더 떨어지면은 사실 엄청 멘탈이 흔들리죠. 아, 내가 잘못 판단했나? 조금이라도 손절은 역시 일찍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손실이 많이 큰 상태에서 이익만 전환이 되면 사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손실하는 거 한 30% 상태에서 오랫동안 가슴 아리 한 건 필요 없이 한 1%가 뭐예요? 한 0.5%, 그러니까 1,000원 벌고 매도, 나는 그냥 플러스 이득만 보면 돼 라고 매도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느꼈던 건 제 이전 영상에 롤스로이스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롤스로이스를 제가 50%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엊그제 플러스 20%까지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70%가 다시 상승한 거죠. 놀라운 거죠. 엄청나게 오른 건데, 어, 근데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제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올랐으니까 한 3, 4일 만에 거의 기록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 매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고 다시 들어가라.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나는 오래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그럴 것 같긴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개미거나 아니면 정말 세력이라 해도 한 뭐 3, 4일에 60%? 70%를 올려버리니까, 이건 이 정도 올리면은 바로 0.1% 수익 전환된 사람들, 개미들도 그냥 팔아서 빨리 빠져나오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세력들도 이 정도 올렸으면은 다시 빼서 다시 올리자 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제가 그 지인한테 그랬습니다. 근데 주가는 예측이 안 된다 라고 했죠. 조니 대표님 말씀하시는 마켓 타이밍, 그 예측한다는 게 마켓 타이밍이잖아요. 마켓 타이밍은 불가능하다, 신의 영역이다, 아니 신도 모르는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또 롤스로이스가 보기 좋게 또 플러스 20에서 마이너스 다시 10 정도로 전환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결과론적이죠. 20%에서 팔 걸 일단. 근데 사실 제가 왜 안 팔았냐면, 물론 좀 내려올 거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마음도 있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그 지인의 말대로 매도를 하고 다시 샀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제가 샀던 단가보다 또 마이너스 10% 단가에서 더 추가로 샀으면 또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라는 고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그 훗날, 먼 훗날 봤었을 때 한 3년, 5년, 10년 뒤에 봤었을 때 지금 나의 선택이 옳았을까? 그냥 겨우 한 100만 원 정도 벌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여기서는 100배라 그랬는데 10배, 100배 주식으로 수익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약간 그 고민은 스스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리려고 하는 게 제 스스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파트예요. 그래서 이 책 제가 사실 솔직히 완독하지 못했고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생각으로 읽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13장이고 100배 주식들에 대한 다양한 심리 상태입니다. 거기 또 격언이 앞에 있습니다. 그 장에 누구냐면 일상생활의 혁명이라는 책을 쓴 라울 바네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따분함에 죽으려 한다. 무슨 말을 할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피터 린치도 얘기했지만 월스트리트가 하프만 주식을 사라 라고 했죠. 따분해 하나. 미치겠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그걸 사 넣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서버의 마음을 내버려둬 에는 이번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잡다한 심리상태라는 장이 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서재에 꼽혀있는 심리기법에 대한 최신 책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따로 표시를 해둘 만한 좋은 구절들을 꽤 발견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이전 장들에 끼워 넣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글의 잡다한 주제들을 다루고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인용구들을 다루려고 한다. 이 장도 마찬가지 이유로 100배의 주식에 대한 다양한 심리상태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장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 포함시킬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넣었는데 순서는 중요도와 관계없다. 펠프스의 책이 존경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다양한 자료와 경험에서 조금씩 수집하여 수많은 투자의 지혜를 정리해냈다는 것이다. 나는 100배 주식에 대한 책이 이와 비슷해야 한다고 봤다. 탐구의 상당 부분이 공식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00배 수익을 수령하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정신 상태를 수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100배의 주식을 찾는다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100배의 주식을 찾는다는 것은 차트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괄호 열고 다음 달의 차트는 우리에게 완전한 다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괄호 닫고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은 주의 산만일 뿐이다. 100배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바닥에 굳건히 서서 버틴다는 것을 뜻한다. 이 장에서 나는 100배 주식을 위해 필요한 정신 상태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소개하려 한다. 네, 되게 맞네요. 제가 방금 롤스로이스 얘기로 오프닝 인트로를 했는데 똑같은 말이 나오죠. 비슷한 말이 차트 얘기 나오고 정부가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물론 이제 여기서 100배 주식을 찾는 게 더 먼저긴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좋아 보이는 주식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는 안 망한다 이런 주식들이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100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래도 우량한 주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사실은 사실 제가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 썼냐, 삼성전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면서 많은 주식들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수익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았던 것은 뭐 카카오 아니에요. 삼성전자였습니다. 42,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사서 되게 우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성장주긴 하지만 카카오는 과도하게 오른 면이 있죠. 근데 오히려 42,000원에서 5만원에서 지지부진할 때 3만 5천, 4만 7천 원, 4만 8천 원에서
정말 움직이지도 않았거든요. 거기서 지지분이 할 때 정말 큰 돈을 뭐 매덕 가지고 계신 분들 내놨으면 지금 6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러니까 시간이 6개월 만에 6만 원이 된 거예요. 정말 더딘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토끼와 거북이 같다. 삼성전자를 정말 길게 나는 삼성전자만 살래라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큰 돈은 삼성은행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넣어놓고 신경 쓰지 않고 뭐 큰 돈 뭐 삼성전자가 망할 일은 없고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진정한 인생 주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설프게 카카오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한다거나 다른 괜히 뭐 바이오 그런 주에 들어가가지고 바이오 뭐 임상실험 되게 중요하잖아요. 또 어떤 걸 했는데 실패했거나 이런 아니면은 또 우리가 동전주나 잡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설프게 들어가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내일 오늘은 올랐네 내일은 또 오를 것인가 내일은 또 내려갈 것인가 단타야지 라고 해서 하루에 뭐 일개 뭐 뒤에 돌아보면 나는 크게 벌지 않고 하루에 만 원이 목표다 하루에 10만 원이 목표다 하루에 20만 원이 목표다 20만 원 곱하기 20일 우리가 그 주말 안 하니까 20일 하면은 20만 원씩 곱하면 한 달에 뭐 400만 원 아니냐. 근데 매일 20만 원 번다는 게 쉽지가 않죠. 단타로. 하루에 20만 원 벌었다고요? 그 다음날 또 100만 원 마이너스로 잊을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회복 단타를 계속 하다 보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그래서 어설픈 종목에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수수료 나가고 한 달 누적 20일 누적 해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해가지고 그게 누적이 된다. 이럴 바에는 근데 마음은 마음대로 다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고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일은 못하고 그럴 바에는 삼성전자에 지금 6만 원일 때라도 지금이라도 사가지고 매덕같이 사가지고 그냥 묻어 놓는다. 모르겠다. 5만 원으로 5만 5천 원 잠깐 떨어지더라도 계속 묻어 놓는다. 존 대표는 뭐라 그랬죠? 더 사라. 팔 생각하지 말고 더 사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 묻어둘 생각으로 우직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결국에는 토끼를 이기는 것은 토끼가 너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쏜살같이 달렸다가 먼저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결국엔 토끼를 이기는 것은 우직한 거북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새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100배 주식은 거북이 주식이라고 좀 제목을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투자 아이디어는 수익을 쫓지 마라입니다. 수익을 쫓지 마라. 그래서 읽어드리면 2014년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해 중 하나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에 대해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특히나 그것이 100배 주식을 찾는 일을 방해한다면 말이다. 먼저 여기 2014년 말 즈음에 나타난 몇 가지 증거가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 중 20% 이하만이 시장을 앞섰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의 최악의 성과이다. 주간지 밸런스의 빌 엘버트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 중 15% 이하만이 시장의 기준 수익률을 앞섰다고 말한다. 펜의 연구원인 데니스 글루시코프는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거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중 오직 9.3%만이 9월 30일까지 시장 지수를 앞섰다고 말한다. 이전의 저점은 1995년에 12.9%였고 25년 동안의 평균은 38.6%였다. 글루시코프는 2014년 1989년 이후로 인덱스 펀드와는 대조적인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성과를 낸 해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이러한 경험을 맞닥뜨리고 사람들은 S&P 지수 펀드와 같은 패시브 펀드에 돈을 쏟아부었다.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주식 펀드는 수수료 때문에 시장을 능가할 수 없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2014년은 역사에 남을 만한 완패였다. 이 실패 이유를 논한 글들은 상당히 많지만 모두가 측죽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들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원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언제 상황이 바뀔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충고를 한다.
수익을 쫓으려 노력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수익을 쫓는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달바의 연구를 한번 들어보자. 이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뮤추얼 펀드는 연구 기간 동안 매년 13.8% 수익률을 벌여들였다. 그러나 그런 펀드들에 투자한 사람들은 겨우 7%밖에 벌지 못했다. 어째서일까?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펀드의 수익률이 낮았을 때 돈을 빼고 성과가 좋을 때 다시 투자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계속 수익을 쫓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례 중 하나는 켄 히브너의 CGM 포커스 펀드다. 이 펀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최고의 펀드였다. 히브너의 펀드는 뛰어난 18%의 연간 수익률을 보였다. 그럼에도 그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11%밖에 벌지 못했다. 이유는 앞에서와 같다. 사람들은 성과가 좋지 않은 해에 투자금을 회수했고 성과가 좋아지면 다시 투자했다. 이 내용은 내 첫 책인 Deal Maker처럼 투자하라. 영어로는 Invest Like a Deal Maker에서 다루었다. 당시의 조언을 나는 오늘날에도 하고 있다. 내 조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내기 위해 모니스 파브라이가 베런스의 질문에 다음 어떻게 답했는지 살펴보자. 파브라이의 펀드는 지난 10년 동안 연간 10%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고 이는 S&P 지수를 1.5%가량 초과한다. 하지만 올해의 실적은 S&P 지수에 크게 뒤처졌다. 이 당시 베런스와의 인터뷰 중에 저조한 성적에 대해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연관이 없는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10개월과 같은 짧은 기간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절대로 다음 몇 달이나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하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미디어 문화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항상 무엇인가를 말할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 중 말할 가치가 있는 시간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금, 채권 등의 작은 변동에 대한 해설을 매일 끊임없이 듣는다. 모두 의미 없는 허튼 소리다. bullshit이라는 소리죠. 나는 파브라이에 동의한다. 그런 짧은 시간 동안의 수익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다. 여기서 나는 더 나아간다. S&P 500 지수나 전체 시장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자인 마틴 휘트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전문 자산 관리자의 목표가 시장을 능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전문 자산 관리자가 개인으로 혹은 다 같이 시장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이들이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인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그저 아마추어 같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휘트먼과 페르난도 디즈가 쓴 책 현대 증권 분석에 나온다. 난 휘트먼의 접근법을 좋아한다. 그리고 휘트먼은 내가 장기 투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휘트먼이 시장에 비교하며 평가하는 관점이 그렇게 경멸한 이유는 자산 관리자들이 각자 다른 목표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을 투자한 자산 관리자는 자본이익보다는 안정과 현금 유입을 목표로 할 것이다. 그렇기에 만약 그 자산 관리자가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불하는 보수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9% 수익을 냈다면 S&P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다. 무엇보다 1년을 누가 신경 쓰겠는가? 장기적인 게임을 해야 한다. 장기에 걸쳐 견고한 차이로 시장보다 좋은 성과를 낸 접근법과 투자자들이 존재한다. 핵심은 이들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능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최고의 투자자들도 시장보다 30%, 40% 낮은 성과를 종종 낸다. 바텀 빅스는 일전의 슈퍼스타 투자자들의 놀라운 수익률을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썼다. 이들 중 그 누구도 계속해서 S&P 500을 능가한 사람은 없다. 그것을 주된 목표로 삼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기에 걸쳐 시장을 능가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어떤 접근법도 항상 시장을 능가한 적은 없다. 최고의 투자자들도 종종 시장보다 못하기 마련이다. 연말 결과를 보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 전에 이를 기억하라. 수익을 쫓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S&P 500이나 다른 기준 지수와 비교하지 말라. 그저 좋은 주식을 사고 보유하는데 집중하라. 다시 한번 마지막 문장 좋네요. 그저 좋은 주식을 사고 보유하는데 집중하라.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도
좋은 주식을 고른다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몇 페이지냐? 그 216페이지까지 읽어드렸는데 그 다음에도 한 6편은 계속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한번 다음 주제는 따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네요. 이것 또한 좋은 주식을 가지고 오랫동안 따분해하지 않고 견디는 힘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약간 뻔할 수도 있겠지만 조니 대표님의 말이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럼 좋은 주식을 어떻게 고릅니까? 라고 했었을 때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좀 애매했고, 그래서 책을 하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었는데 뭐 제가 백배 주식을 통해서 이 책을 좀 통해서 좋은 주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영상을 만들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 성공한 투자, 그 다음에 행투, 행복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